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사모으세요. 4개 호재가 겹쳤어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지금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슈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은 앞으로의 시장에서 꾸준한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꼭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이 기업을 왜 주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해 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핵심적인 이슈와 그 이슈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의 주식 투자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내용에 따른 수혜 종목군들을 정리한 리포트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오늘 영상에서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현재 왜 이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기사들과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내용들, 두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전지주에 대한 증권가 실적 전망치는 최근 1년 동안 최대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정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 평균치가 약 1,099억 원이 나왔는데 전년이 8,336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말고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약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되었고요. 전망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한 수준이 아니라 적자로 돌아선 경우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1년 사이에 많게는 50%, 적게는 30%까지 대폭 낙폭이 나오면서 과도한 낙폭이 나왔는데, 우리가 단순히 2차 전지 산업만 볼 게 아니라 그 전방 산업, 앞으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기차 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전방 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반등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최근에 EU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테슬라랑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었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악재가 한 가지가 더 나왔습니다. 바로 인원을 감원한다라는 내용이었죠.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이미 전체 직원 가운데 최소 14%를 감원했습니다. 머스크는 전체 직원들에게 스톡옵션 제공과 관련된 메일을 보내는데 해당 직원 수가 12만 1000명 수준으로 그 전년 대비해서 19,500명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를 줄였는데 여전히 감원이 진행 중에 있고, 테슬라가 올해 직원 20%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까지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까 비용 절감을 위한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하고 있는데, 지난 4월에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효율성이 25%에서 30%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언급합니다. 즉 임원 감축을 하는 게 비효율성 자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테슬라가 지금 인원을 감원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반기에는 다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은 테슬라가 AI랑 로보틱스 그리고 비용 감소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조 달러를 돌파한다는 것은 지금부터 주가가 100% 가깝게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겠고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제시하면서 테슬라를 둘러싼 대부분의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전기차 기업들과 경쟁 리스크가 워낙 컸죠. 중국에서 판매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컸었는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국의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한 테스트가 승인이 됐던 부분도 있고 이후에 중국 전기차 규제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와 유럽 시장에서의 견제도 생각보다 줄어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특히나 중국에서는 풀 셀프 드라이빙을 팔지 못했었는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렸던 중국 시장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팔 수 있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시도로 인해서 하반기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원을 감원했을 때 생산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테슬라가 준비 중인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을 과거부터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이 4680 배터리셀을 정렬하고 먼 곳까지 산책하는 영상을 X에 공유를 했습니다.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신경망을 사용해서 4680 배터리셀 정렬 작업을 수행했고요. 실수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정하는 움직임까지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이미 테슬라 공장 중에서 한 곳에서 계속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사람 개입이 점차 감소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개발할 때 사람을 대체해서 공장을 무인화하는 게 최대의 목표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 옵티머스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이 휴머노이드 로봇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 자체가 사실은 비용 감소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원에 대한 감소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함을 통해서 생산 비용에 대한 감소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순히 인력만 줄인다고 이 저가형 전기차가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드디어 4680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상용화하기 전에 새로운 책임자를 선임해서 내부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책임자가 된 본 에글스턴 같은 경우에는 책임지고 지금 현재 테슬라가 외부에서 받고 있는 배터리 셀보다도 저렴하게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을 통해서 배터리에 대한 가격을 낮춰서 그를 통한 영업이익을 확대하겠다라는 뜻이겠죠. 4680 배터리 생산량에 대한 증가와 비용 절감에 성공하게 되면은 개발 중인 전용 로봇 택시인 사이버캡에도 4680 배터리가 탑재돼서 구동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실제로 다가오는 8월 8일 로봇 택시에 대한 일정에 맞춰서 4680 배터리가 탑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생산을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단가를 낮추고 영업이익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겠죠. 자, 이렇게 테슬라가 다양한 시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테슬라가 4680 배터리 셀 기가 텍사스에서 무려 5천만 개 생산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번 지난 6월 6일 날 자사 4680 셀 제조팀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5천만 번째 4680 원통형 셀을 생산했다라고 테슬라가 언급을 합니다. 이 4680 원통형 셀은 텍사스에서 생산된 모델 Y 버전 중에 하나에 사용되고 있고요. 2023년도 말, 작년도 연말부터 사이버 트럭에 사용되어 왔던 배터리 셀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이버 트럭의 기본 사이즈에만 생산이 되고 있고요.
생산율과 수요는 관련이 없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LS증권에서 과연 생산량과 현재 배터리에 들어가고 있는 물량 그리고 수율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테슬라의 4680 배터리가 하루에 약 12만 개의 셀을 생산하고 있는 수준으로 수율이 약 20% 수준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20%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50% 이하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사실상 배터리 자체가 이 수율 자체가 80%가 아니라 거의 90%에 육박해야지 마진이 남는데 20%대 그리고 많아봤자 50% 이하대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자체 생산만으로는 배터리 셀을 양산해서 실제 자동차에 탑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바로 4680 배터리입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의 대표 공급 업체 중에 하나인 파나소닉이 4680 배터리 시제품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기존의 배터리보다 주행거리를 약 16% 증가시킨 4680 배터리를 공개했는데 지난 6월 18일 업계에 따르면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테슬라와 본격적인 양산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시점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내년 상반기 3월, 5월 이쯤 양산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빠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4680 배터리 양산이 본격화가 되면은 전기차 가격에 대한 인하에 대한 모멘텀과 그리고 주행거리 향상으로 인해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FP 배터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규격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리고 468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용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행거리도 넓어서 사실 LF 배터리의 상위 호환이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당장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상용화해서 장착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당장 양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8월 8일 로보택시 일정에 맞춰서 시장에서 4680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내년에 양산이 기대되는 파나소닉과는 다르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7월 그리고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양산 시점은 8월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LG 엔솔이 테슬라의 4680 배터리에 대한 물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고 있고요.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오창 공장의 생산 규모가 6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약 12만 대에 대한 분량입니다. 파나소닉의 공장 가동 시점이 미뤄지면서 오창 공장으로 물량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오창 공장에 대한 가동을 통해서 익힌 노하우로 내년에 미국의 애리조나 공장에서 작동될 이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 자체가 상당히 물량이 커지면서 시장을 선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7월 달부터 가동할 수 있는 LG 엔솔의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수혜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로보택시에 대한 이슈와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더더욱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따른 수혜주를 말씀드릴 예정인데 그 기업은 바로 KNS입니다. KNS가 4680 배터리 시장이 개화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 실제로 국내 2차 전지 부품 제조 기업과 46 시리즈 원통형 2차 전지 개발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터리 3사의 1차 벤더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4680 배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690, 4695 등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에 적용할 수 있게 설계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규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도 회피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상장됐던 시점이 2차 전지에 대한 열풍이 끝나고 나서 꺾이는 시점에서 상장됐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열풍으로 인해서 거품이 끼지 않은 기업입니다. 즉 2차 전지에 대한 거품이 끼지 않은 기업이면서도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4680 배터리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 기업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 제가 리포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옵니다. 당연히 100% 어플리케이션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까지 여러분들께서 완료를 하셨으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 주시면 되는데 이처럼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고요. 회원가입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용 약관 그리고 가입하기 버튼까지 누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아이디가 되고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어플리케이션 가입하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란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개인정보를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해당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그인까지 끝내셨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급등 추천주 컨텐츠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공지사항에 있는 주도업종 총정리집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해당 컨텐츠를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지만 자세하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고요. 평생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컨텐츠들이 더 있습니다.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에는 여러분들께 방금 말씀드렸던 핵심 자료집 말고도 단기간에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급등주고요. 나는 중장기 종목이 아니라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부터 매매 전략,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핵심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장전 급등 뉴스는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뉴스들 중에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핵심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전급등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주목을 받을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핵심 종목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뭐가 주목받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급등주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일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해당 내용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다면 다음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때 해당 종목이 왜 상승이 나는지 굳이 검색하지 말고도 않고도 바로바로 그 이슈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 꼭 매일매일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인 만큼 해당 컨텐츠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